부산방송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현안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서구 동구 선거구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북한 통합개발과의 연계, 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숙제입니다.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중구청장 재선거 당선자는 앞으로 2년 동안 구정을 이끌게 됩니다. 당장의 구정 공백을 메우고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을 점검하는 등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면해 있는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549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80억 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19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가 개학에 대비해 부산시 교육청에 마스크 1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서구 동구 선거구는 북한 통합개발과 연계한 지역의 발전 그리고 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큰 숙제인데요.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현안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그 해법은 달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서동구 선거구입니다. 사선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가 정책과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북한 통합 개발과 원도심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다릅니다. 부산 CY를 청년허브로 건설해서 청년들이 몰려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북한 통합 재개발 계획이 동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북한 통합 재개발의 제일 핵심은 동구 원도심의 연결입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 원도심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항만 쪽은 물론이고 배후철도 부지 그리고 뒤에 있는 원도심 주거지까지를 우리 북항 2단계 개발에 포함시켜서 연계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서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공동어시장. 이재강 후보는 국제해양수산 테크비즈 유치를 통해 판매와 물류까지 겸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어시장이 8이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달이라면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해양수산물 테크비즈 타운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업을 연구하고 또 수산업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을 연구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관 협력해서 R&D 기지를 만들면 안병길 후보는 어시장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은 우리 서구 발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관광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충무동 일대와 우리 남항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우리 서구 해양수산 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을 시킬 생각입니다. 부산의 원도시민 서동구에는 기호 7번 우리공화당 김태수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기 후보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누가 새로 중구를 이끌게 되든 당선자가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당장 직면한 현안은 코로나19 대응책입니다. 기장군을 시작으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등 부산 7개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구의회가 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건의했지만 구청장이 공석이라 의사결정을 못 내린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서구며 수영구며 기장 뭐 이런 데 막 뭐 주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말도 없고 일절. 여기는 마스크도 어린이하고 임산부만 줬다더라고요. 틀려요. 이 중구 여기는 진짜 지금 구청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틀려.
신경을 하나도 안 써. 별로 크게 다른 곳처럼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국민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몸소 이렇게 와닿게 뭔가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에 비해서. 솔직히 중구는 국민 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노든 삼복도로 주거환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클라우드 영주 도시재생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돼 지난해 10월 사업 계획을 다 세웠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더디게 진척되는 상태입니다. 영주동 클라우드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중구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조금 더 진행이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성장이 있었더라면은 일이 굉장히 좀 진도가 좀 빨랐을 거고 또 우리도 청장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빨라졌을 건데 부산시하고 이제 전달 사항은 청장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관계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부상.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대청동 공룡 목욕탕 건립 사업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주 인구 감소나 주차난, 관광산업 침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중구. 3만 8천여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외향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투표가 7일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 어선 등 선박 394척에 승선한 선원 2,821명이며 이 가운데 부산의 선상투표자는 804명입니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하게 되며 선관위는 선거일에 이를 개표합니다.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선거일인 15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방송에서는 매일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 을 선거구 후보 정보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미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이현호 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직업은 풍수지관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해운대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해운대구 을 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부산진구 코로나19 긴급 추경 예산이 7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긴급 추경 예산 규모는 549억 원 규모로 주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8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예산 193억 원, 청년 긴급수당 2억 원 등도 편성됐고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18억 원도 책정됐습니다. 부산진구는 당초 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루 앞당긴 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개학에 대비해 부산시교육청에 마스크 1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마스크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시는 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고령자와 어린이들에게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57만 장을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교부한 교육복지사업비 중 최대 30%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화나 SNS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과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마스크와 위생용품, 생필품 등을 맞춤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또 월드비전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위기아동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안경과 아동 도서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가 7일 오후 군함로에서 힘내라 해운대 반짝 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마켓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참여 품목은 해운대 석대 화훼단지의 분화와 강서구의 화훼와 파프리카, 기장의 미나리 등이며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함로라고 하는 해운대 광장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됐고 또 찾아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도 살려드리고 또 우리 군함로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3월 해운대구 청사 앞마당에 강서구 화훼농가 꽃 직거래 장터를 연 데 이어 이번 군함로에 반짝마켓을 개최하며 농민과 지역민을 연계한 힘내라 해운대의 의미 있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원을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여서 완치자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기 확진자 발생으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재운영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지난 4일 완치 후 돌아온 입원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 점검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했어요. 증상이 있던 분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지난달 21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30대 여성이 재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천안에서도 완치된 50대 남성이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열흘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구 경북에서만 35건, 전국적으로 51건이 확인됐습니다. 재발병인지 재감염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다시 옮는 재감염보다는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원 격리 중에도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데 음전이 음성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재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내리더라도 2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격리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진 원인과 전염력 등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완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이들을 위해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은 부산 내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은 부산에 있지만 대표자 주거지가 부산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전 업종이 대상이며 일부 업종은 10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2019년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무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종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되지만 정부의 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들 예외적인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은 주로 유흥 관련 업종이랑 그리고 이제 그 사치 향락 업종 그리고 전문 직종은 예외되는 업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80% 규모인 18만 6천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 기간과 방법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4월 17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3억 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증빙 서류도 신청인이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중간에 개업했거나 2020년도 개업한 경우도 매출액 인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그 순서대로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할 것에 우려해 마스크 오브제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일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건물 틈새에 끼어 죽은 멧돼지 사체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체 제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0대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가 틈새에서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했고 사체를 끄집어내려 했지만 몸집이 커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체에 과립 생석회를 희석한 물을 부어 몸체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열흘 정도 후 빼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8시쯤 서구 천마산 터널 감천 방면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해 10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쯤에는 동해선 장안휴게소 입구를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A씨는 불이 나자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가 서비스 강소기업 1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모에 신청한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혁신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 최종 15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홍보, 컨설팅과 특허 등록, 중소기업 자금 우대금리 등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즈니스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8일 수요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조금 끼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오후부터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8도로 낮 동안은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은 새벽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든 지역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는 물결이 최대 2m까지 일며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 동부는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두 해상 모두 날씨는 맑은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 주의가 필요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